버즈 올드린은 감정에 북받쳐 고백합니다. 그의 발언은 거칠고 직설적이며 마케팅이나 계산된 도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달에 관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었죠. 이 순간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말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WHO 발음대로 언제 그들은 그렇게 말해진다. 처럼 그들은 탈출한다. 그는 관심을 갈구하는 젊은이가 아니다. 그는 변두리 이론가도 아니다. 그는 바로 버즈 올드린 달의 발을 디딘 두 번째 사람이며 말을 아끼고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세계적인 압력 속에서도 수십 년간 기술적 담론을 이어온 훈련된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고장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올드린은 대중에게 알려진 그의 모습과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간견, 공개 석상에서 그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멈추고 시선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소리의 리듬도 변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예고 없이 불쑥 드러나는데 마치 주제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듯합니다. 단순한 신경소외약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게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된 무게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아폴로 프로그램이 이미 끝난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임무 완수, 데이터 분석 완료, 깃발 꽂기, 모든 것이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올드린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경험에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어쩌면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는 결코 무관한 심리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 때문에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 저항력, 그리고 완전한 고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극한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올드린 같은 사람이 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속적인 불편함을 보인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술적 위협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폴로 11호 임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달 착륙선 하강 중 기내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경보가 울렸고 연료는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졌으며 착륙은 원래의 계획과 달리 수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했을 때의 심리적 영향, 즉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은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귀환 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닐 암스트롱은 점점 더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마이클 콜린스 설명된 달 궤도를 홀로 돌면서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올드린은 평생 동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내적 갈등을 겪었고 이는 그 자신이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은 이러한 결과가 지구 적응과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달에서의 경험 자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드린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과학자로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닌 의미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전달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1969년 세계는 기술적, 정치적 승리의 상징을 필요로 했다. 냉전은 모호함이 아닌 명확함을 요구했다. 존재론적 의심이나 심오한 심리적 영향, 혹은 서사적 통제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들어설 여지는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반응들이 왜 이제야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나이 들면서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기술적인 담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의 몸은 언어가 수십 년 동안 억눌려 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올드린의 경우 이는 달이 단순히 물리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인간의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험. 이것은 허황된 비밀을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임무가 단순히 과학 발전의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양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보고서, 도표, 공식적인 행사 등에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행간에 불편한 발언 속에, 퉁명스러운 답변 속에, 지나치게 긴 침묵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씩 변형되어 반복되는 이 문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안 됐었어요.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기술적인 준비는 아니다. 그건 효과가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도 아니다. 그건 계산된 것이었다. 가장 확실한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떠나 바깥 우주를 마주하는 것이 가져올 상징적, 심리적 영향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달은 단순히 천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고립, 그리고 무의미함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는 1969년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달 복귀가 끊임없이 연기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 정치,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 이유 중 일부를 설명하지만 과거의 주요 인물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질문을 받을 때 보이는 침묵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무의미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인위적인 신비감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실제 행동, 기록된 진술 및 역사적 맥락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사가 드러난다. 버즈 올드린의 감정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너무나 강렬해서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던 경험에 지연된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은 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곧 카메라가 꺼진 후 드러나기 시작한 증언, 기록, 그리고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20세기 최고의 우주 업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네이사는 암석 샘플, 지진 데이터, 방사선 측정, 저중력 환경에서의 인간 이동성 테스트 등 명확한 결과들을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 분석,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정량화하기 훨씬 더 어려운 두 번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들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닐 암스트롱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마이클 콜린스는 임무 후 몇 년 동안 사실상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는 인터뷰를 피하고 초청을 거절했으며 엄격하게 통제된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동료들이 하강하는 동안 달 궤도에 홀로 남았던 마이클 콜린스는 훗날 완전한 고립감, 즉 그가 의식적인 고독기라고 부른 감정을 느꼈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인류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였다. 버즈 올드린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역시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기서 잘 다뤄지지 않는 점은 바로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는 극한 상황에 대비했던 남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해답은 소위 그것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개요 효과 심리학자들과 우주 연구자들은 지구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인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경계, 정체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지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 공간에 고립된 연약한 물체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 신경학 검사에 따르면 그러한 경험 후 뇌가 소속감, 위험, 그리고 삶의 목적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룰 적절한 심리학적 프로토콜도 없었습니다. 당시 최우선 과제는 임무를 완수하고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여 기술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부차적인 문제, 거의 불편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올드린의 특정 발언이 왜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가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말했을 때 이는 금고에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인식의 충격. 1969년 당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러한 충격은 우주 비행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 정치, 심지어 문화 전반에 걸쳐 조용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폴로 임무 이후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고 유인 우주 탐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여겨졌던 달은 갑자기 멀고 불편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와 어쩌면 다음과 같은 막연한 인식 때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은 공식적인 담론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을 초래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은 이러한 현상 중 일부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립, 장기간의 감금, 그리고 기준점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극지 탐험가, 잠수함 승무원, 그리고 현대 우주 비행사들에게서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달이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상징적인 규모입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원을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청자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외감, 즉 삶의 목적에 대한 위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감정은 더 작은 규모로 동일한 유형의 인지적 혼란을 반영합니다. 차이점은 우주 비행사들은 이러한 혼란을 문화적 준비 없이 집중적이고 갑작스럽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올드린이 감정을 드러낼 때 그는 기술적인 사건을 되짚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한계점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대사가 명확한 각본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대사는 이해하기 전에 느꼈던 무언가의 조각들처럼 불쑥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과 인간 행동, 그리고 실제 과학에 기반한 이러한 분석은 공론장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달의 인간의 재진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우주 비행사와 전문가들이 놀라울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심리적 준비는 초기 연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달 착륙의 가장 큰 결과는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것이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버즈 올드린이 드러낸 불편한 표정은 수십 년에 걸쳐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그 영향의 가장 공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과학적 발전이 이토록 많이 이루어진 지금도 왜 여전히 이러한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는 어쩌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문제는 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정치적, 그리고 존재론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띄는 불편한 버즈 올드린이는 단지 인간적인 세부 사항이나 명성의 사소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는 뒤늦은 경고 신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술적 성취가 당시 문화적 역량을 뛰어넘어 이해하고 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영향을 무시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끊임없는 연기, 신중하게 걸러진 연설, 기술적으로는 진전되었지만 상징적으로는 후퇴하는 우주 프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여겨지지 않고 멀리 떨어진
거의 추상적인 목적지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의미.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주 탐사가 단순히 기술적 도전 과제로만 치부되고 심오한 심리적, 인지적 영향이 간과된다면 매번 새로운 임무는 더 큰 규모로 같은 충격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지구 밖 장기 체류, 우주 식민지 건설 등은 로켓과 궤도 계산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 즉 고향, 하늘, 지평선, 소속감이 산산조각 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 영향은 더욱 불안합니다. 달 착륙은 인류에게 단순하면서도 냉혹한 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무엇의 중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기적적인 일련의 조건에 의해 지탱되는 연약하고 고립된 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끊임없는 진보, 절대적인 통제, 혹은 명백한 운명과 같은 담론에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류가 그러한 겸손의 좀처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이거나 음모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특정 주제들은 단순히 진전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불안정을 초래한다. 우주 탐사는 즉각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슬로건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정치나 과학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주 탐사가 심리적, 실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이 우리가 아직 내면적으로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당혹스러운 점입니다. 비밀 파일에 특정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핵심 질문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어떤 종이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명백하게 깨달았을 때 그 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십 년 후 올드린의 감정적 반응은 이러한 깨달음이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흔적이 되었고 전문적인 용어나 보고서, 축하 행사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경험한 것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영원히 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직 처분이 이 영상을 더 큰 규모의 조사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디오리는 우주 안에 있지만 우주가 나타내는 거스리는 전통 과학이 좀처럼 직접적으로 탐구하지 않는 영역, 즉 의식, 관찰, 그리고 현실이 더 이상 분리된 개념이 아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논의를 무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합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해 없이 성취하고 동화되지 않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대가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의미의 위기, 내적 갈등,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결정의 형태로 말입니다. 달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말 중 가장 솔직한 말은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과 감정이 담긴 이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안 됐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그 어떤 우주 미스터리보다 훨씬 더 불안감을 자극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함께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면 그 목적은 달성한 셈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에 관한 이 탐구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